나는 칼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 칼은 부엌에서 빵을 자르던 평범한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3년의 증오를 새긴 무기였다. 내 딸,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내가 돌아왔으니 내가 심은 씨앗을 거두게 해줄게. 그날 아침 나는 수아의 목에 칼을 떼고 속삭였다. 엄마가 아니라 내 아이를 버린 그 순간부터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그녀의 눈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공포가 나의 오랜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복수는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천천히 잔인하게 되돌려주는 거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사람들의 마음처럼 무자비하다. 나는 그날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서 있었다. 52세의 나, 이지훈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니, 이제는 은퇴한 노인이라고 불러야 할까? 내 인생은 3년 전 그날 무너졌다. 내 딸, 수아. 그녀는 25살에 결혼해 2살 된 아들 민준을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 남편은 도박에 빠져 빚더미를 쌓았고 수아는 그 속에서 버티다 지쳤다. 나는 그녀를 도왔다. 내 모든 저축을 털어 빚을 갚아주고 민준을 돌보는데 돈을 썼다. 아빠, 나 혼자서는 못해. 민준이 때문에라도 버텨야 해. 그녀의 눈물 어린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후 수아의 삶은 변했다. 그녀는 한 재벌 3세, 정확히 말해 50대 중반의 김 회장과 만났다. 그는 부동산으로 재산을 쌓은 노장으로 수아의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던 그녀를 유혹했다. 그의 나이는 수아의 2배였다. 아빠, 그분은 나를 진짜 사랑해. 민준도 데려갈 수 있어. 그녀의 말은 점점 변했다. 처음엔 김 회장의 호의, 나중엔 그의 돈과 권력에 취한 환상이었다. 그날 수아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미안해. 나 김 회장님과 함께 갈게. 민준 양육권은 포기할게. 아빠가 돌봐줘.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뭐? 수아야, 내가 미쳤어. 그 늙은이가 뭐가 좋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빠, 이건 내 선택이야. 민준은 아빠가 키워. 나한테 연락하지 마. 통화가 끊기고 나는 무너졌다. 다음 날 그녀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양육권 포기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민준은 울면서 내 품에 안겨 있었다. 그 후 3년. 나는 민준을 키우며 살았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낮에는 택시를 몰았고 밤에는 민준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다. 수아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김 회장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녀의 삶은 화려할 테지.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제주도의 리조트, 파리의 패션쇼, 김 회장의 팔에 안긴 수아의 미소. 나는 그 사진들을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프린트해서 벽에 붙였다. 매일 아침 그 미소를 보며 이를 갈았다. 내가 버린 이 아이를 보며 내가 얼마나 후회할지 상상해봐. 민준은 이제 5살. 그는 수아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아버지, 엄마는 어디 갔어? 그의 물음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먼 여행 중이야. 곧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올 때 그녀는 후회로 물든 얼굴로 올 거야. 그리고 그날이 왔다. 3년 만에 그날. 나는 민준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봤다. 수아였다. 그녀는 여전했다. 화려한 코트, 명품 가방, 하지만 눈가에 새겨진 주름이 그녀의 나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뭐 하러 왔어?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아빠, 제발. 나 돌아왔어. 민준을 보고 싶어. 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 돌아왔다고? 그럼 내가 포기한 걸 돌려받고 싶다는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 회장님과?
안 맞았어. 그는 나를 장난감처럼 다뤘어. 이제 나 혼자야. 아빠, 용서해줘. 나는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민준의 장난감이 흩어진 것일. 그녀는 그것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다. 이건 용서의 시작이 아니야? 복수의 서곡이었다. 수아는 며칠 동안 머물렀다. 그녀는 민준을 안고 울었고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 민준 양육권 다시 돌려줄게.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자. 이 그녀의 말은 달콤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김 회장의 그림자가 아직 그녀를 놓지 않았다. 밤에 그녀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나는 엿들었다. 회장님, 제발. 그만해요. 그녀의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나는 수아를 용서하는 척했다. 그래, 돌아와. 하지만 조건이 있어? 김 회장과 완전히 끊고 내가 한 짓에 대한 속죄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할게.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내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게 해줄게. 첫 번째 단계는 그녀의 자백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켜놓고 물었다. 왜 민준을 버렸어? 그 늙은이 때문에. 그녀는 울면서 털어놨다. 돈, 권력. 나 약했어. 민준을 키우는 게 버거웠어. 김 회장님이 약속했어. 우리 셋이 행복할 거라고. 그 녹음은 내 무기였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수아 양육권 분쟁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녀가 포기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수아는 충격을 받았다. 아빠, 왜? 내가 돌아왔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버린 순간 민준은 내 아들이 됐어. 내가 돌아왔다고 해서 쉽게 돌려줄 수 없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나는 김 회장의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옛 동료를 통해 알게 된 그의 비리 세금 탈루, 불법 로비. 수아를 미끼로 그를 끌어낼 계획이었다. 민준은 수아를 이모로 불렀다. 그 애의 무심한 시선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 밤마다 그녀는 울었고 나는 그 울음을 들으며 잠들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된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수아의 귀환은 집 안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매일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그녀를 피했다. 할아버지, 저 이모는 누구야? 민준의 순진한 물음에 수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일부러 민준에게 말했다. 이모는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이제 안 사는 집에 왔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밤에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낌이 나의 증오를 자극했다. 나는 수아를 감시했다. 그녀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메시지를 훔쳐봤다. 김 회장은 여전히 그녀를 쫓고 있었다. 돌아와. 내가 없으면 안 돼. 돈 줄게. 뭐든 그의 메시지는 더러웠다. 수아는 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 그늘이 남아있었다. 아빠, 나 정말 끊었어. 믿어줘. 그녀의 변명은 공허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녀의 일자리였다. 수아는 컨설팅 회사에 지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회사에 연락해 그녀의 과거를 흘렸다. 김 회장과 불륜으로 그만둔 여자예요. 조심하세요. 그녀의 면접은 실패했다. 다음 회사도, 그 다음도. 수아는 절망했다. 아빠, 왜 내 인생을 망가뜨려? 내가 잘못한 걸 벌 받는다고. 나는 웃었다. 이게 벌이야? 민준이 3년 동안 내 빈자리를 메운 고통을 생각해봐. 그녀는 울면서 나에게 매달렸다. 아빠, 돈이 없어. 빌려줘. 김 회장한테 빌려서 갚을게. 그 말에 나는 불꽃이 치밀었다. 김 회장. 아직도 그 늙은이를 부르는 거야. 나는 그녀를 때렸다. 아니, 손을 들었지만 멈췄다. 대신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김 회장을 만나. 내가 직접 끝내? 녹음해서 증거로 가져와.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빠, 무서워. 그는 위험해. 하지만 그녀는 갔다. 서울의 고급 호텔, 김 회장의 스위트룸.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가 나올 때 얼굴은 창백했다. 끝났어. 그는 화냈지만 더 이상 연락 안 할 거야. 그녀가 건넨 녹음기에는 그의 협박이 담겨 있었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 가족을 다 파괴할 거야. 완벽했다. 나는 그 녹음을 복사해 경찰에 제출할 준비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변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엄마야. 안아줄래?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안 왔어. 할아버지가 엄마라고 해서 수아는 무너졌다. 그날 밤 그녀는 나에게 고백했다. 아빠, 김 회장과 그 사람은 나를 강제로. 처음부터 그녀의 말은 끊어졌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 늙은이의 본성을 알았으니까. 하지만 동정은 없었다. 내 선택이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 나는 수아를 이용해 김 회장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녀를 믿기로 그의 비리를 폭로. 나는 옛 친구, 기자에게 연락했다. 김 회장의 불륜과 협박 증거가 있어? 딸을 희생시킨 놈이야. 기자는 흥미로워했다. 이건 대박 스캔들이 될 거야. 수아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 복수의 일부라는 걸.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다. 재벌 김 회장, 20대 여성과 불륜 협박 의혹. 김 회장의 주가는 폭락했다. 그는 수아에게 연락했다. 내가 한 짓이야?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공포에 떨었다. 아빠, 이게 아빠 짓이야. 나는 인정했다. 그래. 내가 시작한 전쟁이야. 수아의 눈에 증오가 피어났다. 아빠, 나한테 왜 이래? 나도 피해자라고. 나는 그녀의 뺨을 때렸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피해자. 민주는 내가 3년 동안 내 대신 키운 고통은 그녀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 순간 나는 후회했다. 아니, 후회는 아니었다. 이건 정의였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아버지, 왜 울어? 아이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수아는 일어나 방으로 도망쳤다. 그날부터 그녀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겟은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김 회장의 스캔들은 파도처럼 번졌다. TV 뉴스, 온라인 포털, 심지어 수아의 옛 친구들까지 그녀를 비난했다. 저 여자가 재벌 잡아먹으려 했대? 결혼해서 애 낳고도 바람피워 수아는 집에 틀어박혔다. 그녀의 명품 옷은 먼지 쌓인 채 방 한구석에 쌓여 있었다. 아빠,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왜 날 이렇게 만들어?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내가 민준을 버린 날, 나도 모든 걸 잃었어. 이게 공평해. 나는 수아에게 일을 주었다. 집 청소, 민준 돌보기. 내가 엄마 노릇을 해봐. 제대로 못하면 영원히 떠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따랐다. 민준의 기저귀 갈아주기, 밤에 재우기. 하지만 아이는 그녀를 밀어냈다. 할아버지만 좋아. 수아의 손이 떨렸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아이의 대답은 잔인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할아버지가 했어? 그녀의 고통은 내게 카타르시스였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나는 갈등했다. 그녀는 내 딸이었다. 피가 섞인. 밤에 혼자 앉아 옛 사진을 봤다. 수아가 어릴 적 내 무릎에 앉아 웃는 모습. 아빠, 사랑해. 그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증오는 더 컸다. 그녀가 선택한 길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 세 번째 단계는 법정이었다.
나는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수아 씨의 포기 서류가 명확해요. 하지만 그녀가 후회한다고 하면 재심 가능성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를 무너뜨려야 해. 법정에서 수아는 증언했다. 저는 후회해요. 민준을 돌보고 싶어요. 판사는 물었다. 왜 포기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약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증인을 불렀다. 그녀의 옛 동료. 수아 씨는 김 회장과 도망치며 아이를 버렸어요. 돈에 눈이 멀었죠. 배심원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수아는 울었다. 거짓말이에요. 나의 강제였어요. 판사는 양육권을 나에게 영구히 부여했다. 모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수아는 법정을 나서며 나를 노려봤다. 아빠, 이건 배신이야.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변했다. 눈에 광기가 스쳤다. 아빠,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지? 좋아, 나도 할게. 그녀는 김 회장에게 연락했다. 도와줘요. 우리 함께 아빠를 무너뜨려요. 나는 엿들었다. 그녀의 반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김 회장은 이미 수사 중이었다. 세무당국이 그의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는 도망쳤고 수아는 그의 돈줄을 잃었다. 수아는 절박해졌다. 아빠, 제발. 나 용서해. 민준만 봐도 돼.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김 회장의 모든 비밀을 불어. 내가 아는 걸 그녀는 털어놨다. 그의 해외 계좌, 뇌물 기록. 나는 그걸 기자에게 넘겼다. 스캔들은 폭발했다. 김 회장은 체포됐고 수아의 이름이 다시 헤드라인에 올랐다. 재벌 애인, 비리 폭로. 그녀는 나를 증오했다. 아빠, 날 파괴했어. 나는 말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민준이 그녀를 나쁜 이모라고 부르는 날, 그녀는 무너졌다. 자해를 시도했다. 손목에 칼자국. 나는 병원에 데려갔다. 왜 살아? 죽으면 복수도 못해. 그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아빠, 나 죽지 않을게. 오히려 아빠를 후회하게 할 거야. 복수의 불길이 더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반격이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에서 나온 수아는 더 강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아빠, 이제 게임이야. 내가 날 버린 대로 나도 민준을 빼앗을게.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해보시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는 김 회장의 변호사를 고용했다.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의 숨겨진 펀드에서 훔친 건가? 그녀는 법정에 다시 섰다. 아빠가 날 학대했어요. 정신적 폭력. 그녀의 증언은 날카로웠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가족 내 복수전. 나는 반박했다. 그녀가 아이를 버린 장본인이다. 하지만 수아의 변호사는 증거를 제시했다. 내 녹음, 그녀의 자백. 이건 조작이에요. 아버지가 딸을 협박한 거죠. 배심원들이 동요했다. 판사는 재심을 허가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분노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수아는 미소 지었다. 아빠, 나 배웠어.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녀는 민준을 유혹했다. 장난감 사주기, 동화 읽어주기. 아이가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모, 재미있어. 나는 질투했다. 민준아, 저건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변했다. 네 번째 단계는 그녀의 과거였다. 나는 수아의 옛 남편을 불렀다. 도박꾼, 하지만 이제 깨끗해진 남자. 수아가 우리 애를 버렸어. 도와줘. 그는 동의했다. 그년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우리는 함께 소송을 준비했다. 공동 양육권 주장. 수아는 충격받았다. 그 사람이 왜? 아빠, 당신 짓이야? 그녀의 반격은 빨랐다.
그녀는 내 직장을 건드렸다. 택시 회사에 이 사람이 딸 학대해요. 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손님들이 줄었다. 나는 실직 위기에 처했다. 수아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녀는 대답했다. 아빠가 날 가르쳤잖아. 갈등은 고조됐다. 집안은 전쟁터. 민주는 두려워했다. 할아버지, 이모 싸우지 마. 아이의 울음이 우리를 멈추게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대화했다. 아빠, 왜 이렇게 됐어? 우리 가족이었잖아. 수아의 눈물. 나는 흔들렸다. 내가. 김 회장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실수였어. 나 사랑했어. 하지만 속았어.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오 하지만 그건 연극이었다. 다음 날 나는 그녀의 약을 바꿨다. 병원 처방약에 그녀의 정신을 약화시키는 걸 섞었다. 그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아빠, 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 그녀의 증언은 법정에서 무너졌다. 양육권은 할아버지에게, 판사의 선언. 수아는 절망했다. 아빠, 날 미치게 한 거야. 나는 인정했다. 그래. 내가 한 대로. 그녀는 도망쳤다. 서울 거리를 헤매며. 나는 그녀를 찾지 않았다. 복수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수아의 실종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민준과 둘이서 조용한 나날.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경찰이 왔다. 수아 씨 실종 신고 접수됐어요. 자해 흔적도. 나는 놀라 척했다. 그럴 리가. 속으로는 웃었다. 그녀가 스스로 파멸한 거야? 5번째 단계는 그녀의 명예였다. 나는 인터뷰를 했다. TV 프로그램. 내 딸이 재벌과 도망쳐 아이를 버렸어요. 3년 후 돌아왔지만 후회는 늦었죠. 시청자들은 나를 동정했다. 할아버지 불쌍해. 수아의 이름은 버림받은 아이의 엄마로 낙인 찍혔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거리는 그녀를 손가락질했다. 수아는 변장하고 돌아왔다. 아빠, 나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라졌다. 광기 어린. 민준 데리고 도망칠게. 영원히 그녀의 계획이었다. 밤에 민준을 유인하려 했다. 나는 막았다. 내 손에 아이를 넘길 수 없어. 싸움 끝에 그녀는 다쳤다. 팔에 상처. 아빠, 살인자야.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가 날 공격했어요. 수사는 시작됐다. 나는 체포될 뻔했다.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 없어요. 하지만 위험해. 수아의 반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내 은퇴금을 털었다. 은행 계좌 해킹. 이 돈으로 민준 데리고 갈게. 나는 절박해졌다. 김 회장의 옛 부하를 불렀다. 수아를 잡아. 돈 줄게. 그들은 그녀를 납치했다. 창고로. 나는 갔다. 수아야, 끝내자. 그녀는 묶인 채 울었다. 아빠, 왜? 나 용서해줘. 나는 칼을 들었다. 내가 심은 증오를 거두게. 하지만 나는 내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선택을 줬다. 김 회장의 모든 돈을 포기해. 내 삶을 포기하고 민준 곁에 평범하게 살아. 그녀는 동의했다. 할게. 제발. 그날 우리는 화해한 척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한 상처를 새겼다. 민준의 생일, 우리는 케이크를 쪼개 먹었다. 수아의 미소는 어색했다. 엄마, 사랑해. 아이의 말에 그녀는 울었다. 나는 지켜봤다. 이게 진짜 복수. 영원한 후회.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수아는 변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가 됐다. 낮에는 청소부로 일하고 밤에는 민준을 재웠다. 김 회장의 돈은 사라졌고
그녀의 자존심도. 아빠, 고마워. 이게 진짜 삶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에 여전한 증오. 마지막 단계는 용서의 가면을 벗는 거였다.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다. 수아야, 모든 게 계획이었어. 내가 돌아온 날부터 그녀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 알았어, 아빠. 나도 그랬어. 그녀의 반전. 그녀는 이미 내 약점을 쥐고 있었다. 내 과거 젊은 시절의 불륜, 어머니의 자살. 아빠가 엄마를 버렸잖아. 나처럼. 충격. 그녀는 복수를 준비했다. 민준을 데리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막았다. 최후의 대결. 내가 날 닮았어. 증오의 연쇄 그녀는 칼을 들었다. 끝내자 애싸움 중 그녀의 손이 미끄러졌다. 칼이 그녀의 다리를 베었다. 피가 흘렀다. 아빠. 도와줘.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우리 다 잘못돼서 경찰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호했다. 사고예요. 병원에서 수아는 속삭였다. 아빠, 용서해. 민준 위해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진짜 눈물.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우리는 가족으로 남았다. 상처투성이지만. 민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서울의 봄, 벚꽃이 피었다. 수아와 나는 산책했다. 아빠, 다시 사랑해. 이 그녀의 말 나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깊은 곳에서 증오는 남아있었다. 후회는 영원하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묶는 끈, 진짜 드라마는 끝나지 않는 법이다.